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99화를 예상해봅니다. 형. 한현성은 숙직실에서 잠이 든 채우리를 내려다보며 자기도 모르게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 나 진짜 형 동생이야.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얼굴도 모르고 어디서 살아있을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하고 살았는데 나도 어머니만큼이나 형이 많이 보고 싶었나 봐.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자자. 한현성은 채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당장이라도 밝히고 싶지만 한진태의 말이 떠올라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현성은 김마리가 채우리와의 유전자 재검사를 포기한 것에 낙담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한진태는 김마리가 고맙게도 포기를 해주니 더할 수 없이 해방감을 느꼈고 한현성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려는 한진태가 못마땅한 게다가 진나영이 잡고 있는 한진태의 약점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서 한진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현우 형을 고의로 버린 게 아니냐고 묻자 한진태는 도둑이 제발 저린 듯 발끈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한진태에게 있어서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은 자신은 현우를 찾지 않으려고 한 잘못은 있어도 절대 일부러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언젠가 진나영은 김마리와 한진태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보고 한진태가 현우의 실종에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한현성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현성은 진나영이 했던 말이 이제서야 떠오르면서 한진태가 단순히 30년 넘게 지켜온 해들가의 모든 것을 채우리에게 뺏기는 것이 싫어서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고 진실을 묻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한진태가 현우를 버렸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또다시 찾아가 진실을 말하겠다는 한현성에게 결국은 자신이 과거에 해들 요양병원에서 현우를 만나고도 김영수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모른 척 해버린 사실을 말해버렸고 최근에 채우리가 현우란 것을 알아냈을 때도 자신의 과거를 김마리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막으려고 한 것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김마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해들가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현성은 한진태가 현우를 찾고도 2번씩이나 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니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나 싶어 말문이 막혀버렸는데요. 한진태가 채우리를 분원으로 보내려고 한 것도 그렇고 이 정도로 채우리를 싫어하고 있으니 채우리를 현우라고 밝히면 앞으로 해들가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현성은 잠든 채우리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흐르는데요. 누군가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에 놀란 채우리가 벌떡 일어나 어둠 속에 서 있는 한현성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누구야? 한현성은 형, 아니 최 선생, 접니다. 하자 채우리는 아니 한 본부장 들어왔으면 인기척을 하든가.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간 떨어질 뻔했네. 그러고 보니 내가 심장이 약한 게 아니고 간이 부실한 건가? 한 본부장이 날 보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자 한현성은 오늘 늦게 끝나나요?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은데요. 한현성의 말에 채우리는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당직이라서 아쉽지만 음주 가무는 안 됩니다. 술이 있어야 할 말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 주제일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밤에 마당집까지 찾아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이거 참 본부장님이 엄청 뜸들이는 말이 뭘까 더 궁금해지네요. 한현성은 최 선생 우리 의형제 맺을래요? 하자 채우리는 아니 이 사람이 그거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한 본부장 혼자 우리가 베푸니 뭐니 자꾸 그러는 거 본부장님이 외로워서 그러는가 보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형제까지 맺을 만큼 돈독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아드님 찾으시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자 한현성은 아니요 최 선생이 혼자 자고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여서요. 한현성의 말에 채우리는 내가요? 혹시 진 선생한테 무슨 소리라도 듣고 지레 짐작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자 한현성은 아무 말 들은 거 없는데 무슨 말이요? 채우리는 난 또 한 본부장이 나 파양된 거 알고 의형제를 맺자 어쩌자 하는 줄 알았죠. 채우리의 말에 한현성은 최 선생 파양됐다고요? 아니 그럼 이제 수지랑 다시 사귀기로 한 거예요? 하고 묻자 채우리는 본부장님은 모르셨구나. 정신과 병동엔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 혼자 됐다고 절대 외롭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자 한현성은 그럼 최 선생 호적엔 혼자만 있는 거예요? 하자 채우리는 당연하죠.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 채우리는 말끝을 흐리며 얼굴이 굳어집니다. 한현성은 수지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결정 한 모양이군요. 두 사람 결국 다시 연인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 짐작하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그 기념으로 우리가 의형제 맺는 거 어때요? 하자 채우리는 진 선생과 내가 다시 만나는 것과 의형제 되는 거랑 무슨 상관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한 본부장 정말 싱거우시네요. 한현성은 아무래도 호적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최 선생이랑 오랜 시간 베프로 생각해왔지만 따지고 보면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너무 예의가 없게 군 것은 아닐까. 그냥 우리끼리 사적인 자리에서는 편한 호칭 쓰고 싶어서요. 채우리는 내가 본부장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건 어떻게 아세요? 와, 이제 날 뒷조사까지 하고 다닌 거예요? 한현성은 속으로 최 선생이 내 형이니까 그런 거죠. 현우 형. 하고 생각하는데 채우리는 형 말고 선배였대요. 선배. 진 선생도 본부장은 선배라고 부르던데 형보다는 선배가 낫겠네요. 선배. 하자 한현성은 아니요. 전 형으로 부르고 싶은데요. 선배란 말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오늘부터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자 채우리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찾아와서 형이라고 부르겠다니 그 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24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이 유효하면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본부장님처럼 즉흥적으로 형동생 하다가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가족이 되겠네요. 하며 털털하게 웃는데 한현성은 목이 잠겨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현성은 채우리에게 자신이 동생이라는 것을 또 말하지 못하고 마는데요. 집에 돌아와 한진태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최 선생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최 선생을 입양하는 게 어때요? 한진태는 이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 놀라는데요. 현성이 너 기어이 최 선생을 이 집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거냐? 어떻게 생각이 그쪽으로 빠지냐 빠지길. 한현성은 아버지가 과거에 현우 형을 보고도 모른 척한 거 아직 나영 씨는 모를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저 둘만 아는 사실이라면 그것조차도 제가 덮고 넘어가 드릴게요. 전 아버지가 현우 형을 찾아놓고도 방관하셨다는 건 용서할래야 할 수가 없지만 아버지가 절 어떤 식으로든 지키시려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지만 최 선생도 물질적인 욕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최 선생이 해들가의 모든 것을 뺏어갈까봐 현우 형이라는 것을 숨기셨다는 건 아버지의 착각이세요. 나영 씨가 아버지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다면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전 어차피 나영 씨랑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거든요. 한현성의 말에 한진태는 네가 정말 그 애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 엄마가 콩이애미 불러들이라고 하니까 너 어떻게 했냐? 금세 네 처한테 전화해서 들어오게 하지 않았니? 하자 한현성은 그건 어머니를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만약 나영 씨가 아버지께서 최 선생이 현우란 것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다면 전 오히려 제가 나영 씨를 협박할 거예요. 아버지의 비밀을 발설하는 날에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할 거라고요. 나영 씨가 원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해들가의 재산이에요. 나영 씨는 해들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발버둥치고 있어요. 하자 한진태는 네 처는 네 아이를 가진 애야.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원해도 네 처가 반대하고 나서면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나. 네 아이를 임신한 애를 네가 매몰차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한현성은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나영 씨가 가진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면 이혼시킬 것이라고요.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콩이가 제 아이가 맞나 의심도 가고 어떻게 아이 가진 사람이 남의 자식은 소중한 걸 모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도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시고 최 선생을 무조건 밀어낼 생각만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진태는 너야말로 정신 차려. 현우를 과거에 마주치고도 못 본 척 한 것도 마음에 짐이 돼서 아직까지도 날 괴롭히고 있는데 이미 내 아들이었던 현우를 입양하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두 사실 다 네 어머니가 알아봐라. 내 꼴이 뭐가 되겠니? 나는 두 배로 네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을 거다. 그리고 멀쩡히 마당집 사장님 아들로 잘 살아가고 있는 최 선생을 굳이 왜 데리고 오려고 해?
하자 한현성은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일이 꼬일 대로 꼬였지만 최 선생에게 현우형 자리를 제대로 찾아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최우리 선생이 최근에 파양이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제 최 선생은 법적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요. 한진태는 최 선생이 파양이 됐다고. 혹시 무슨 낌새를 챈 거 아니냐? 하자 한현성은 무슨 낌새를 채겠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한 것도 모르는 눈치이던데요. 진 선생이랑 다시 시작해보려고 그런 결정한 것 같았어요.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현우형을 해들가로 데려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한진태는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 무슨 명분으로 최 선생을 해들가로 입양을 시키냐? 하자 한현성은 아버지는 최 선생이 현우라는 것을 아시고 충주분원으로 보내시려고 하셨죠. 겉으로는 업무평가에 의한 과장 승진이라는 명분으로요. 남들이 보면 아버지가 최 선생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셨죠. 저는 의사도 아닌데 솔직히 병원 경영에는 참가하고 있지만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아버지 후계자로는 최 선생이 훨씬 적격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최 선생이 해들병원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해들병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 선생에게 위임을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맞고 나서도 모든 건 제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제가 제 입으로 어머니께 최 선생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쫓겨나시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최 선생을 입양하셔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보기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누구보다도 최 선생에게 애착이 깊으셨으니 입양하자고 하면 당연히 승낙하실 거예요. 한진태는 갈수록 태산이구나. 네 엄마가 재검사도 마다하고 끝낸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네가 나서야겠니? 한현성은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덮어드릴 테니 아버지도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어머니께 최 선생 입양 문제 논의해 볼게요. 한현성은 김마리를 찾아가 어머니, 최 선생과 유전자 검사 정말 다시 하실 마음 없으신 거예요? 하자 김마리는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난 30년 동안 현우를 찾아다녔고 이제 후회는 없다. 장 형사가 보내준 최 선생 어릴 적 사진은 현우가 아니었어. 모든 게 명확해졌는데 미련 가질 필요 있겠니? 최 선생에게도 자꾸 마음의 짐을 주는 것 같아서 그동안 미안했어. 난 이제 다 잊고 너랑 네 아이만 생각하고 살려고 해. 하자 한현성은 그럼 어머니는 최 선생에 대해 이제 아무런 감정 없으신 거예요? 검사 결과만 믿고 그냥 남이라고 결정 내리신 거예요? 하자 김마리는 어떡하니 그럼. 세상이 모두 최 선생은 현우가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 마음속에 최 선생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야.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오히려 더 짠한 느낌도 들고. 하자 한현성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뇨? 그게 뭔데요? 하자 김마리는 최 선생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그래. 장 형사가 준 최 선생 어릴 적 사진이 현우가 아니었지만 그걸 마당집 사장님에게 보여줬더니 최 선생의 얼굴도 아니라는 거야. 최 선생은 마당집 어머니와 살기 전에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당집 사장님이 최 선생 친엄마를 찾아주려고 알아보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내가 장 형사님과 연결해드렸어. 한현성은 속으로 당연히 어머님이 최 선생의 친어머니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최 선생에게 친엄마가 따로 있다니 놀라운 일이네요. 최 선생이 친어머니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하는데 채우리 집 쪽에서 친엄마를 찾고 있다는데 김마리에게 입양 얘기를 먼저 꺼낸다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현성은 일이 얼마나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마리에게 장 형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김마리는 네가 형사님 번호를 알아서 뭐 하려고? 한현성은 혹시나 저도 최 선생이 친어머니 찾는데 도움 줄 일은 없을까 해서요. 하자 김마리는 너까지 나설 건 뭐 있니? 최 선생을 키워준 엄마를 사촌 오빠가 찾아다녔다고 하는 걸 보니 최 선생도 곧 친엄마를 찾게 될 거야. 한현성은 그거 참 다행이네요. 하고 더 이상 묻지 못했는데 갑자기 김마리에게 장 형사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장 형사님. 무슨 일이시죠?
하고 묻자 장 형사는 이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김우리 양어머니께 정순정 씨의 지인 연락처를 알려줬었는데요. 정순정 씨의 사촌 오빠가 한 원장님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제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김마리는 한 원장이 정순정 씨의 사촌 오빠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장 형사는 이사장님보다 한 발 앞서서 정순정 씨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사람이 사촌 오빠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람이 강화도 포구집에 다녀갔다는 정보까지 입수했었는데 김우리 씨 양어머니께서 포구집에 전화를 해서 정순정 씨 사촌 오빠 연락처를 알아내셨나 봐요. 그런데 알아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니 한 원장님이 받으셨다고 하네요. 이 번호 맞으시죠? 하고 장 형사는 한진태의 전번을 전송해 주는데 김마리는 한진태가 왜 정순정의 사촌 오빠 행세를 하고 다니나 싶어서 포구집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김마리는 포구집 사장에게 정순정 씨 사촌 오빠를 만나셨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혹시 연락드려 볼 수 있을까요? 하자 사장은 그 사람과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쪽은 또 누구래요? 김우리라는 조카를 찾아다녀서 내가 다 알려줬었지요. 지금쯤은 삼촌을 만나서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전화 한번 넣어봐요. 하자 김마리는 네, 이리로 오시라고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요? 하자 포구집은 바쁜 양반 같아도 조카 일이라면 버선발로 달려올 양반이니 기다려보시오. 하고 전화를 거는데 한진태가 받습니다. 예, 사장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하자 사장은 지난번에 찾으시는 김우리는 찾았나 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려봤어요. 어떻게 조카를 만나셨소? 하자 한진태는 이봐요 사장님 앞으로 제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조카가 아니었어요. 하자 사장은 아니 정순정을 찾아서 내가 죄다 알아내서 알려줬는데 뭐가 안 맞아요? 김우리가 조카가 아니었어요? 하자 한진태는 아주머니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일입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드린 거 잊지 않으셨겠죠? 제가 정순정 씨를 찾아 포구집에 들른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라고요. 김마리는 스피커폰으로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있던 상황이라 한진태의 반응이 수상하기만 합니다. 김마리는 장 형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장 형사는 분명 한 원장이 김우리가 현우일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다녔을 것이고 이 사장님 말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김우리가 현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우리가 현우이든 아니든 그것이 숨길 일이 뭐가 있겠냐며 한진태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김마리는 한현성을 불러 한진태가 채우리의 양모인 정순정의 사촌으로 위장하고 김우리를 조사하고 다닌 게 이상하다고 하자 한현성은 한진태의 죄가 드러날 일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한진태에게 김마리에게서 들은 말을 전하면서 빨리 채우리를 입양하고 끝내자고 하는데요. 한진태는 마음이 다급해져서 김마리에게 채우리를 입양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김마리는 안 그래도 채우리가 파양된 데다가 친엄마 찾는 일도 힘든가 해서 보기가 안 됐었는데 그 편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나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요. 한진태에게 모든 걸 김마리에게 폭로하겠다고 하자 한현성은 콩이를 다시 보고 싶지 않으면 좋을 대로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기 결혼을 한 것을 고소를 해버리겠다며 콩이가 태어나도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진나영은 절망 상태가 됩니다. 채우리는 한진태와 김마리가 양자로 들어올 것을 간곡히 권하자 마지막으로 친엄마를 찾아보고 난 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채우리는 친엄마 찾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었지만 진수지가 부탁한 대로 유전자 등록을 하였고 혹시나 친엄마가 살아계셔서 자신을 찾은 이력이 없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양자로 들어가는 입양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하루 전 경찰서에서 채우리에게 연락이 오는데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마리에게도 장 형사는 긴급하게 소식을 전하는데 이 사장님 방금 현우 실종 사건을 맡았던 용정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 사장님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서 가보시죠. 김마리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나랑 유전자가 동일하다면 우리 현우라는 애긴데 하며 한진태에게 미처 말할 틈도 없이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용정경찰서에서 김마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채울이었죠. 실종사건 담당 형사는 이 사장님께서 찾으시는 아들 현우군입니다.
하며 채우리를 가리켰고 김마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맙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김마리 앞에는 채우리와 최선영이 서 있는데 최선영은 이 사장님, 우리 아들 우리가 이 사장님이 찾으시던 그 아들이래요. 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 했나 봐요. 하며 눈물을 흘리고 채우리는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김마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한현성은 채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한진태 유죄를 덮으려고 입양 계획까지 세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채우리가 김마리의 친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진나영은 놀라서 한진태에게 따지려고 2층에서 급히 내려오다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버리고 콩이는 사산되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